자, 이어서 계속 가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생성하는 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는데, 자, 요거에다가 버튼을 하나 좀 더 달아가지고, 대화 상자에다가 제가 버튼을 좀 더 달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를 할 거냐면은 이러려고요. 버튼을 하나 더 달아 줄 건데, 이 버튼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하려고요. 여기 이제 속성에다가 버튼인데 이제 크리에이트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를 새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 또 이래 놓으면 좀 곤란하니까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쓰겠습니다. 이거 키보드가 또 반응이 늦군요. 얘야, 나 지금 급한데. 크리에이트 이벤트, 뭐 이런 함수. 뭐 만약에 이제 그 실패하면은 이제 그 오픈으로 대체할 건데, 뭐 이제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랑 쌍을 이루는 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웨이트, 이벤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이벤트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버튼 리소스를 등록한 다음에 이 버튼을 핸들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웨이트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전역 변수를 좀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멤버로 여기다 뭘 집어 넣든가 뭐 이제 이래야 돼요. 근데 이제 전역 변수로 넣을지 멤버로 넣을지인데, 사실 이제 멤버로 넣는 게 좋죠. 멤버로 넣는 게 좋은데, 이게 또 여기다가 또 멤버를 안 넣어주면 또 안 좋은 버릇 생기시려나? 네, 멤버로 그럼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뭐 프로텍티드 뭐 여기다 넣죠. 뭐 딴 데서 쓸 일이 없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넣을 거냐면 핸들, 이렇게 해서 그냥 m_h 이벤트, 그러니까 뭐 하는 이벤트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벤트라고 하나 넣을게요. 근데 이제 여기다 바로 이제 널로 초기화를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빌드 잠깐 해볼까요? 뭐 이제 지금은 이제 헤더에서 선언 및 초기화를 바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생성자에 뭐 이런 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를 생성해라 뭐 이러면은 이제 아까 그 봤던 함수 그대로 쓰면 됩니다. m_h 이벤트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create 이벤트가 나오면 같이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이제 close handle 이라고 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닫으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리고 이벤트 요걸 이제 만약에 얘가 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알아서 오류 반환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널 체크 안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닫아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이제 크리에이트를 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이벤트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보안 속성 관련된 거니까 널, 그럼 상속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리셋 할 거냐? 아니요, 매뉴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니셜 스테이트는 굳이 이제 처음부터 시그널드 상태가 될 필요는 없겠고, 뭐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if m_h 이벤트가 얘가 이제 널이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 메시지 박스를 쓰는데, 여기다 뭐라고 할 거냐면 뭐 이벤트 영어로 쓸까요? failed to create event object, 뭐 이 정도로 메시지를 좀 써줄게요. 뭐 에러가 났으니까 에러라고 대문짝만하게 강조도 좀 해주고요.
뭐 이런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실 이제 그 클로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 종료될 때 반드시 이제 얘를 닫아 주셔야 돼요. 닫아 주셔야 되는데, 이제 뭐 대화 상자에 뭐 소멸자 개념이 지금 없나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닫아 주도록 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지금 생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런 핸들들을 프로세스 종료할 때,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OS가 다 회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안 해도 뭐 어차피 회수가 되긴 할 텐데, 그래도 명시적으로 회수를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좋겠죠.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자, 핸드 이제 크리에이트 했다라는 거 실행 한번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벤트에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실패했다면 요 메시지가 뜨겠죠. 근데 메시지가 안 뜨네요.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이벤트 오브젝트가 뭔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를 할 거냐, 이러려고요. 이제 그 웨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러려고요. 이제 wait for single object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저 이벤트 있죠. m 언더바 h 이벤트를 infinite 아이고 인피니트 무한정 기다리라고 요렇게 해볼게요. 물론 이제 요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이벤트가 세트됐는지 좀 요거를 따져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뭐 일단은 좀 맞아, 이건 넣어줄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럴 수는 있겠죠. 메시지만 하나 찍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 역시 이제 그 메시지를 좀 출력을 해줄 텐데요. 뭐 이벤트가 세트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요번엔 또 한국어로 그냥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실행을 해보면은, 근데 실행을 할 때 이거를 몇 개를 해야 되냐면 두 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놈을 해가지고 요걸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어쩔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벤트를 하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웨이트 할 거잖아요. 웨이트 할 건데, 여기서 웨이트 할 건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상태에서 여기 웨이트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웨이트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 한쪽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세트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트. 근데 지금은 이게 뭐 무작정 한 프로세스 내에서는 할 방법이 없죠. 무슨 뜻이냐, 이벤트를 강제로 세트해주는 노력, 그 뭔가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늘려서 웨이트 말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세트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세트, 셋 이벤트. 그래서 이번에는 웨이트가 아니고 뭐해라, 셋 이벤트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더블 클릭해서 핸들러 등록한 다음에 이제 뭐 하려 그러냐면은 요 핸들 있죠. 핸들. 요 핸들에다가 대고 요거를 이제 함수 중에 set even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세트 해주라고 요렇게 할게요.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두 개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없어가지고 여기 크리에이트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이거를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널이면 무조건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 이름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프로세스 뭐 싱크 테스트 언더바 이벤트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이런 이름을 줘볼게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벤트가 만약에 이제 그 요런 식으로 됐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다고 하면은 이 이름만 알고 퍼미션만 있으면 누구라도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수준에서 만약에 동기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 건 거의 필수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대고 이제 에러 났어요. 끝. 이럴 게 아니죠. 이제는. 그럼 만약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때는 get last
에러를 했는데, 만약에 getLast를 에러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앞서 이제 우리 그 에러 메시지 있었죠? 그 오픈 이벤트 함수, 그 크리에이트 이벤트에서 메시지가 그 에러 메시지 있었죠? 에러 already exists. 이게 저도 맨날 못 외워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쩌라는 거냐면 이제 그 얘는 생성을 오픈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픈 이벤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이름 가진 애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픈 이벤트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러면 열은 거에 대해서 액세스 퍼미션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줄 수 있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겠다 이거죠. 이벤트 all 액세스 요런 것도 열거형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F12 눌러보면 이제 여기 선언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게 가보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론 이제 윈엔티 요거 H 건드리시면 큰일 날까. 만약에 이제 일단 이벤트는 전체 다 셋도 되고 리셋도 되고 다 할 수 있다. 뭐 삭제를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네리턴스 뭐 핸들 할 거냐 뭐 여기는 이제 그 뭐 false 뭐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을 같은 걸로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걸로 줘야 합니다. 물론 이제 얘도 반환 형식이 m_h event 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거가 또 정말 에러가 나버렸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진짜로 이제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에러 메시지도 찍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m_h event 라고 했는데 얘가 널이 나와버렸어. 그랬단 얘기는 이거야말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경우죠.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경우다. 그래서 얘는 이제 failed to open 그러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 대략 일단 뭐 요 정도로 뭐 이제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가 더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객체를 생성하던가 아니면 있는 걸 이미 생성된 걸 열던가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set 이벤트는 그 이벤트 오브젝트를 세트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을 얘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름으로 프로세스 수준 동기화가 되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벤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벤트를 웨이트를 걸었어요. 이놈은 그러니까 지금 멈춰 있죠. 근데 이쪽에서는 이벤트를 생성하는데, 생성해서 만약에 이제 그 에러가 지금 없었는데 생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트를 한번 해볼게요. 세트 클릭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세트됐다고 요놈이 뜨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웨이트를 걸게요. 그 다음에 얘가 세트를 할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태 정리 잘해야 돼요. 상태 정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실행시켜 볼게요. 이제 더 실행시켜 보면은 이게 이제 새 놈이 되잖아요. 새 놈이 됐어요. 새 놈이 됐는데, 이러면 이제 얘네 둘은 이제 이벤트 생성했으니까 나도 생성하고, 얘도 웨이트 얘도 웨이트. 그러니까 앞에 두 놈은 지금 웨이트가 걸렸는데 얘가 세트를 한 거야. 그러면 이벤트 셋을 했더니 둘 중에 한 놈이 반응을 했죠. 그럼 얘는 이제 웨이트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시 세트를 하잖아요. 그럼 또 얘가 반응을 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놈이 동시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는 이벤트를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인수가 이제 뭐냐면 매뉴얼이었죠. 매뉴얼 리셋을 true라고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하나
세 놈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놈을 실행을 했는데, 자, 얘네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화면에다가 제가 나열을 좀 하고, 첫 번째는 이벤트 생성한 다음에 웨이트, 두 번째도 이벤트 생성한 다음에 웨이트, 세 번째 놈은 이벤트를 생성 혹은 오픈한 다음에 set. 근데 이번에는 매뉴얼이죠. 그랬더니 두 놈이 동시에 반응하죠. 왜냐하면 wait for single object 콜 했을 때 이제 오토로 해놓으면은 그 리셋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매뉴얼로 해놓으니까 둘 다 한 번에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 프로세스 두 놈이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놈이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자꾸 안 뜨네. 이 두 놈이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셋을 하는 쪽에서 이 두 놈이 얼마나 제대로 다 수신했는지 피드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각각에 대해서 셋하자마자 리셋이 오는 걸 얘가 동시에 웨이트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동기화를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걸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가 나와? 잘 받았겠거니. 그러니까 셋 상태가 유지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 봐봐요. 제가 두 번을 또 실행을 할 텐데, 이게 이제 매뉴얼 리셋 상태가 돼버리면, 자, 어떤 놈이 이벤트 생성하고 웨이트, 이 두 번째는 이벤트 세트하고 이벤트 오픈한 다음에 셋했어. 그럼 얘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다시 웨이트 하겠다고 다시 웨이트를 걸어. 그랬더니 그냥 세트 됐대. 얘가 세트도 안 했는데 하니까 계속 세트가 됐대. 왜 그래? 매뉴얼 리셋이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를 셋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리셋 이벤트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리셋 이벤트 뭐 m_h 이벤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wait for single object가 작동하는 속도보다 이게 호출되는 속도가 더 빨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슬립 또 나왔다. 슬립. 제가 이제 슬립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300ms를 슬립하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을 두 놈을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두 놈을 실행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얘는 create 한 다음에 wait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얘는 이제 create 혹은 open 한 다음에 set을 할게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세트 됐다고 리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300ms 흘렀을 거고 리셋 이벤트가 호출됐겠죠. 그러니까 다시 웨이트 걸어도 리셋 됐으니까 괜찮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셋하면 잘 걸릴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실행을 할게요. 네 개를. 그래서 그중 첫 번째 여기 있고요. 그중 두 번째 여기 있고요. 그중 세 번째 여기 있네요. 자, 요 밑에 놈이 네 번째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크리에이트 이벤트에서 최초 만들고 웨이트 걸고, 여기는 이제 오픈 되겠죠. 웨이트 걸고, 오픈 되고 웨이트 걸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 이벤트를 세 놈이 웨이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셋 해볼게요. 셋 하면은 동시에 빵 하죠. 잘 됐죠. 근데 만약에 이때 CPU가 스케줄링 되면서 뭔가 락이 걸렸어. 그래서 얘가 잠깐 그 연산을 못했어. 근데 얘가 그 wait for single object 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 번째 놈이 만약에 리셋 이벤트를 불러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얘는 결국은 이제 이벤트를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300ms 말고 1초를 기다리면 어떨까요? 1000ms. 그건 정답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연에 맡기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네, 이제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쌍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종료된 걸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카운터를 어디다 달아 가지고 뭔가를 하던가 하여튼 좀 수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이용한 동기화 부분은 지금 이 코드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다. 그럼 언제 이런 이벤트 동기화를 많이 할까? 이게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저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소위 자동 업데이트 이런 업데이트 기능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 이런 거 제공 안 되는 프로그램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 뭐 안철수 연구소 V3 같은 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이제 업데이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근데 패턴 데이터베이스 바이러스 그 뭐 있다 DB 말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업데이트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종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업데이트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업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업데이터가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야 업데이트 할 거 있어? 물어봤는데 얘가 있어. yes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그때 얘가 이제 이벤트를 어떻게 해버리냐? 이때 set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종료되는 거냐? 이거를 wait 하고 있어요. 무슨 이벤트를? 업데이터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벤트를 wait 하다가 프로그램 업데이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이게 오면 종료 그러면 되죠. 이렇게 구현하면 되죠. 문제는 뭐예요? 이 이벤트의 이름이 뭔지 알아내. 이 이벤트의 이름도 알아내고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all access로 만약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어떤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 같은 놈이 저 이벤트의 이름을 알아낸 다음에 그 이벤트를 오픈해버려. 그런 다음 어떻게? 지가 업데이트 프로그램도 아닌데 그 이벤트를 만약에 얘가 세트해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백신이 종료돼버려. 그러니까 백신을 종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 이벤트에 대해서 프로텍트를 잔뜩 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셀프 프로텍션하고 연결되기도 해요. 여기서 보안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또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객체를 활용하는 예를 좀 보여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활용하는 것만 보여드렸으니까 더 깊은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더 활용할지는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머리도 좀 써보시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글로벌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글로벌로 확장한다.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려 볼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맨날 그림 그리잖아요. 유저 모드, 커널 모드 뭐 이거 그림 그리죠. 그러면은 컴퓨터에 뭐 예를 들면 CPU도 있고 뭐 거기에 따른 램도 있고 요런 걸 이제 하드웨어 수준에서 그렇잖아요. 그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또 나뉘어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냐?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보시면 윈도우마다요 그 데스크탑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로그인 할 때 예를 들면은 A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는데 이 사용자에서 스위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B라는 사용자로 또 로그인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스위칭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갖고 C라는 사용자가 즉 3명이 동시에 로그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죠. 물론 저 중에 하나의 유저만 PC를 쓰겠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 카카오톡을 실행해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 C라는 애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카카오톡을 종료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벤트를 세트하면 얘만 종료돼. 여기 얘네들도 종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벤트를 만들 때 이 커널 수준, 즉 글로벌
수준의 이벤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간단해요. 커널 오브젝트에 이름 만들 때 앞에 글로벌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슬래시하고 이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벤트를 세트해버리죠. 그러면 로그인한 데스크탑 화면을 크로스해서 이런 게 다 종료가 동시에 돼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세스가 페이지 아웃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용자를 만약에 여러분이 한 화면에 한 PC에서 여러 사용자를 로그인한 채로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 예를 들면 C가 액티브 돼 있다 그러면 A나 B의 세션에서 사용자 세션에서 작동 중인 프로그램들은 수압될 수도 있죠. 페이지 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벤트가 빠르게 반응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하드에 수압됐으니까 다시 페이지 인, 수압 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한 건지 그리고 이게 실무 개발자 즉 정말로 뭔가 좀 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나중에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잘 기억하시면 야근 안 합니다. 여러분을 야근해서 구원해 드리는 아주 중대한 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알아두시고 실제로 이걸 구현할 때는 그 유저 모드 쪽에서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요 밑에다가 그 데몬 프로세스 즉 서비스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데 그런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할 텐데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나 해드려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다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